이 아이를 데려가고 싶으면 돈을 주세요. 나의 친어머니는 그렇게 나를 버렸다. 당신이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아내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 건욱 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건욱입니다. 제 인생은 좀 복잡한 퍼즐 같아요. 어릴 적 기억은 흐릿한 안개 속에 있지만 간간이 비치는 장면들은 지금도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저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계산의 산물이었어요. 어머니는 부유한 사업가를 노리고 저를 가졌다고 하더군요. 그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건 어머니에겐 장애물이 아니라 기회였던 거죠. 너는 내 보험이었어. 어머니가 술에 취해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8살이 될 때까지 저는 그저 어머니에게 짐이었어요. 방치되다시피 자랐고 끼니를 제때 챙겨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죠. 영양실조에 걸려 또래보다 키도 작고 발육도 느렸답니다. 어머니는 술에 취해 잠드는 시간 말고는 대부분 집에 없었고 저는 혼자서 배고픔과 외로움을 참는 법을 일찍 배웠어요. 그런데 8살 생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저희 허름한 반지하 집 문을 누군가가 세차게 두드렸어요. 덜컹거리는 문소리에 저는 침대 밑으로 숨었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빌린 사채업자가 또 찾아온 줄 알았거든요. 누구세요? 어머니의 경계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낯선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은 차가운 눈빛의 남자,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바로 제 생부였죠. 오랜만이군. 담배 냄새가 섞인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어요. 당신이 웬일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인의 아들이 죽었다. 그의 첫마디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숨죽인 채 더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어머니가 담담하게 물었어요. 내가 아들이 필요해. 내 아들이 필요하다고. 하! 이제 와서 그 깨끗한 집에 더러운 피를 들이겠다고? 당신 부인이 허락했나 보지? 어머니의 비웃음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부인은 정신이 나갔어. 아들 잃고 난 후로 의사가 말하길 다른 아이를 데려오면 도움이 될 거래. 그러니까 대체품이 필요한 거네.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부인에게는 아들이, 나에게는 후계자가 필요해. 내 아들을 데려가겠어. 침대 밑에서 몸을 떨고 있던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저를 데려간다고요? 어디로? 그래. 얼마면 되겠어? 어머니의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를 지키려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마치 중고 가전제품을 팔 때처럼 가격을 흥정하는 목소리였어요. 얼마를 원하지? 생부가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생각해보자. 내가 8년 동안 키웠으니 양육비에, 그리고 앞으로 내가 아이 없이 살아갈 외로움까지 생각하면 그만둬. 이거면 충분하지. 수표를 찢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숨을 멈춘 듯한 침묵. 이 정도면 되겠네.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어요.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요. 건우가 어디 있니? 나와봐. 좋은 아저씨가 왔어.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사라져버리고 싶었거든요. 건우가 빨리 나와. 이제 아빠랑 같이 살게 됐어. 좋지? 천천히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왔을 때 생부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많이 작네. 영양실조인가? 뭐, 나도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그래도 살아있잖아. 어머니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30분 안에 짐을 싸라. 데리러 올 테니. 생부는 제게 한 번도 말을 걸지 않고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잠깐, 돈은? 어머니가 황급히 물었어요. 은행에 가서 확인해봐. 이미 입금시켰어. 문이 닫히자마자 어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잔고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환호성을 질렀죠. 건우가 이제 엄마 혼자 멋지게 살 수 있겠다. 너도 좋은 집에서 살게 됐으니 좋지? 아빠도 만나고. 어머니는 제 눈물에는 관심도 없이 춤을 추듯 방 안을 돌아다녔어요. 자, 빨리 옷 좀 챙겨. 깨끗한 것으로 골라 담아. 그 사람들은 더러운 걸 싫어해. 저는 작은 가방에 옷 몇 벌과 유일한 장난감인 작은 로봇 하나를 넣었어요. 그게 제 전부였죠. 30분 후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도착했어요. 운전사가 문을 열어주었고 생부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잘 가거라.
어머니는 어색하게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더니 등을 떠밀었어요. 아빠랑 행복하게 살아. 차에 올라타자 생부는 제게 눈길도 주지 않고 운전사에게 명령했어요. 가자. 그렇게 저는 거래되었습니다. 숫자 몇 개와 맞바꿔진 딱 그만큼의 가치였던 거죠. 새로운 집은 제가 상상해봤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마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호화로운 저택이었죠. 하지만 그곳의 공기는 차가웠어요. 생부는 현관에서 저를 내려놓으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전처에게 아들을 잘 보살펴야 했는데 내가 못했으니 데려온 거다. 다시 자식을 갖게 되면 넌 내쫓길 거다. 새어머니, 제게는 어머니가 된 그 여자는 처음엔 저를 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잃은 아들의 자리를 차지하러 온 혼외자를 반길 리 없었겠죠? 하지만 의외로 그녀는 저를 인간답게 대해주었어요. 처음으로 제 방이 생겼고 깨끗한 옷과 따뜻한 식사가 매일 제공되었어요. 어머니는 제게 죽은 아들의 이름으로 부르진 않았고 그 슬픔을 저에게 풀지도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했을 뿐이죠. 마치 차가운 달빛 같은 존재였어요. 직접적인 온기는 없지만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는 어느덧 성인이 되었어요.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잡았죠. 생부는 제가 대학 졸업할 즈음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를 아버지라고 불러봤지만 이미 그는 대답할 수 없었죠. 독립해서 제 삶을 살던 중 운명처럼 미나를 만났어요. 처음 본 순간 이 사람이구나 싶었죠. 미나의 웃음은 제 어둡던 마음에 따스한 봄바람을 불어넣었어요. 결혼 후 미나는 정말 천사 같았어요. 어머니에게 딸처럼 다가가서 말벗이 되어주고 명절이면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해 찾아가곤 했죠.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를 찾아뵙는 것조차 어색했고 대화는 더더욱 어려웠어요. 그저 형식적인 인사만 나눌 뿐이었죠. 여보, 어머님 생신인데 같이 가요. 미나가 말하면 저는 항상 핑계를 대곤 했어요. 일이 많아서 너 먼저 가. 반면 장모님, 처남에게는 정말 잘했어요. 주말마다 찾아가 함께 식사하고 처남 이사도 도와주고 마치 그곳이 제 진짜 가족인 것처럼 편안했거든요. 어느 날 미나가 저에게 물었어요. 여보, 왜 우리 엄마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시어머님한테는 그렇게 차가워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미나 말이 맞았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어머니를 멀리하고 있었던 거죠. 아마도 제 깊은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상처가 남아 있었나 봐요. 대체품이라는 꼬리표, 조건부 사랑. 하지만 미나는 달랐어요. 제가 챙기지 않는 시댁 행사도 항상 빠짐없이 챙겼고 어머니 생신에는 정성스런 선물과 케이크를 준비했죠. 심지어 어머니가 독감으로 아팠을 때는 휴가까지 내고 간호해줬어요. 엄마는 엄마예요. 어떤 상황에서 만났든 어떤 과정을 거쳤든 당신을 키워주신 분이잖아요. 미나의 그 말이 제 마음을 두드렸어요. 참 부끄러웠죠. 저보다 더 깊은 사랑과 이해를 가진 아내가 있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모님과 미나 처남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가족이었습니다. 미나가 저희 어머니에게 잘한 것처럼 저도 장모님 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나가 원하기도 했지만 저도 드리고 싶어 생활비도 드리고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명품백도 사드렸습니다. 처남은 사업을 하기를 원해서 사업 자금도 보태줬습니다. 미나가 결혼도 못하고 일만 하는 처남이 불쌍하다며 용돈을 주기를 원했어요. 저는 미나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과 처남에게 과한 선물과 용돈을 풍족하게 보내주었습니다. 세 사람의 사랑이 제가 원하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나의 노력으로 저도 조금씩 어머니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용기를 내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뵙기로 했죠. 어느 날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을 때 어머니의 눈에 맺힌 눈물을 봤어요. 그녀도 말하더군요. 너를 데려왔을 때 난 내가 내 아들을 절대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지. 너는 너 자체로 소중한 아이였다는 걸. 여보, 이번 연휴에 어머님이랑 우리 엄마랑 동생 다 함께 제주도 여행 어때요? 어느 날 미나가 던진 이 한마디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순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죠. 어머니와 장모님, 처남까지 서로 다른 두 가족이 만난다니. 그게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에요. 어머님 환갑이시잖아요. 특별한 선물이 될 것 같아서요. 거절할 핑계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제주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첫날은 어색했어요. 어머니와 장모님은 서로 인사만 나눴고 처남은 그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둘째 날
우리는 제주도 오름을 오르기로 했어요. 오름이 가팔라서 도착하니 어머니가 숨을 헐떡이고 계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지만 처남이 먼저 다가갔어요. 사돈 어르신,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천천히 가요. 처남은 능숙하게 어머니의 팔을 잡아 부축했어요. 어머니는 감사하다는 듯 미소를 지었고 처남은 마치 진짜 효자처럼 정성스럽게 어머니를 챙겼죠. 미나는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아니 과하게 웃었어요. 우리 동생 정말 착하죠? 항상 어른들을 잘 모시는 아이예요. 왠지 모를 불편함이 제 마음에 자리 잡았어요. 그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죠. 제가 대신할 수 없는 모습에 너무 완벽한 그림이라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계단을 오르는 내내 처남은 어머니에게 농담을 던지며 웃게 했고 때로는 저를 향해 매형, 어머님. 정말 유머 감각이 좋으시네요. 라며 친근하게 말을 걸었죠. 오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해변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처남은 계속해서 어머니를 챙기며 음식을 골라주었고 장모님은 우리 아들이 참 어른 공경을 잘해. 어릴 때부터 그랬어. 라며 자랑을 늘어놓았죠. 식사 후 미나가 처남에게 속삭였어요. 동생아, 우리 먼저 호텔로 돌아가서 내일 일정 좀 정리할까? 어머님이랑 매형은 해변 산책하면서 천천히 오시라고 할게. 그러더니 저희를 향해 환한 미소로 말했죠. 여보, 저희는 먼저 들어갈게요. 어머님이랑 바닷가 좀 다녀오세요. 오늘 달이 정말 예쁘거든요. 그렇게 어머니와 저는 조용한 해변을 거닐게 되었어요. 파도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밤이었죠. 근처 벤치에 앉아 잠시 침묵을 지켰어요. 사실 어색했거든요. 어머니와 단둘이 이렇게 있는 건 처음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어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싶었죠. 저 달 보이니? 내가 막 우리 집에 왔을 때 매일 밤 달을 보면서 울었던 게 생각나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이 저를 찔렀어요. 어머니는 긴장하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건우가 사실 내가 우리 집에 왔을 때에도 너의 아버지는 내가 새로운 아들을 낳아주기를 원했었단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내 아버지는 내가 다시 아이를 갖게 되면 널 내쫓으려고 했었어. 그래서 내가 아이를 다시 갖기를 고대했었지.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었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때 내 모습이 어떤지 기억나니?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 겁에 질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던 아이. 내가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다 알아. 매일 아침 내 신발을 닦아놓고 내 아버지 와이셔츠를 정리하고 안 먹어본 음식도 맛있다고 해주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잊고 있었던, 아니 억지로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으니까요. 난 아이를 갖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 건욱이. 너를 지키기 위해. 내가 다시 그 짐승보다 못한 여자에게 돌아가서 고단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 그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오해하고 있었는지, 그저 의무감에서 저를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는 이런 뜨거운 사랑이 숨어 있었다니. 어머니,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부른 그 호칭에 어머니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어요. 제가 너무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넘게 쌓인 응어리가 그날 밤 제주도의 바다 위로 흩어졌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운명은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을 우리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던 길, 어머니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기, 저 사람들. 어머니의 시선을 따라보니 호텔 수영장 옆 어두운 구석에서 두 사람이 서로 얽혀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충격적이게도 미나와 처남이었죠. 두 사람은 열정적으로 키스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놀란 나머지 휴대폰으로 무의식적으로 사진을 찍었고 그 플래시가 두 사람을 놀라게 했어요. 어머니, 건욱 씨. 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처남은 얼굴을 가리며 도망치려 했지만
제가 그의 팔을 붙잡았죠. 이게 무슨 짓이야. 제 팔을 뿌리치고 두 사람은 빠르게 사라졌어요. 어머니와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후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했어요. 사진 증거가 있었지만 미나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미나와 처남이 서둘러 짐을 싸고 있었거든요. 뭐 하는 거야? 제가 물었어요. 미나는 순간 얼어붙었다가 금방 표정을 바꿨어요. 평소처럼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이미 그 가면은 벗겨진 후였죠. 여보, 오해예요. 아까 그건 그냥 우연히. 처남은 짐을 놓고 창문 쪽으로 살금살금 이동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어머니가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를 냈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다 말해. 너희가 누구고 뭘 원하는지. 미나는 처남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둘 다 도망갈 틈이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미나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알았어요. 말할게요. 그녀는 비웃듯 말했어요. 더 이상 연기하는 것도 지겹네요. 제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3년간 제 아내였던 사람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차갑고 계산적이고 조롱이 섞인. 우리는 남매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애인이죠. 미나가 처남, 아니 그녀의 애인 옆으로 가서 그의 팔을 잡았어요. 당신이 장모라고 불렀던 그 여자는 이 남자의 이모예요. 우린 3년 전부터 계획했어요. 당신 같은 금수저 사업가를 물색하다가 당신이 딱 맞는 타겟이었죠. 외로워 보이고 가족의 목마른. 왜? 목이 메어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왜겠어요? 돈이죠. 미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당신은 부자였고 엄마 없이 자랐고 외롭고 그리고 무엇보다 순진했어요. 처음엔 6개월만 버티면 되겠다 싶었는데 당신이 생각보다 돈을 잘 풀어서 3년이나 연기했네요. 그럼 결혼도 전부. 물론이죠. 다 연기였어요. 그녀는 결혼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 침대에 던졌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이랑 잠자리하는 게 얼마나 고역이었는지 세상 사는 게 이렇게 힘드네요. 그 말에 제 속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처남 아니, 아내의 애인이 웃으며 거들었어요. 매형. 아니, 건욱 씨. 당신 회사 주식 절반은 이미 미나 명의로 바꿨잖아요. 이제 남은 건 어머님 유산뿐이었죠. 좀만 더 있었으면. 제 핏줄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미나가 계속해서 독서를 퍼부었어요. 정말 웃긴 건 당신이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준다는 거였어요. 어머니의 명품 가방, 동생의 사업 자금, 심지어 그 실패한 스타트업에 또 투자해달라고 했을 때도 그녀의 웃음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어요. 당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아요?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미나와 내연남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잠깐, 이러지 말고 대화로 풀어요. 내연남이 손을 들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돈 일부는 돌려드릴게요. 미나도 당황한 듯 했어요. 여보, 내가 화가 나서 그런 말 한 거예요.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요. 진심으로 당신을. 입 닥쳐. 제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냉정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당신 연기는 안 통해. 그들은 도망가려 했지만 문 앞을 지키고 있던 호텔 보안 요원들이 막아섰어요. 저희가 경찰에 신고한 후 미리 연락해둔 거였죠. 20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미나와 내연남 그리고 호텔 다른 방에 있던 가짜 장모까지 모두 체포되었죠. 그 순간 그들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어요. 이것 좀 놔. 이 망할 경찰놈들아. 미나가 소리를 질러댔어요. 내연남은 미나를 향해 소리쳤어요. 내가 계획을 망쳤어. 내가 왜 너 같은 여자랑 엮였는지. 넌 연기도 제대로 못하는 쓰레기야. 가짜 장모는 더 심했죠. 이 병신 같은 놈들아. 내가 니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멍청한 사위 앞에서 웃고 있느라 내 얼굴 근육 다 망가졌어. 미나가 그 말을 듣고 발작하듯 소리쳤어요. 당신이나 똑바로 해. 건욱이 의심할 뻔한 거 내가 몇 번이나 수습했는데. 이 늙은이. 뭐? 늙은이. 넌 그냥 싸구려. 창녀일 뿐이야. 내 조카가 왜 너 같은 년이랑 엮였는지. 경찰차로 끌려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서로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어요. 내 인생에서 꺼져. 다신 내 얼굴 보지 마. 이 쓰레기들아. 너나 꺼져. 감옥에서 썩어 없어져라. 둘 다 지옥이나 가. 난 변호사 불러서 무죄 받을 거니까. 그들의 추악한 본 모습을 보며 어머니와 저는
그저 서로를 꼭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주도 경찰서에서 밤을 새워 진술을 마치고 나왔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말없이 있었죠. 세상이 갑자기 색을 잃은 것 같았어요. 3년의 결혼 생활, 그 모든 웃음과 행복했던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현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가끔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말보다 그 따뜻한 손길이 더 위로가 되었죠. 호텔방에 도착해 짐을 정리하면서 문득 함께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화사하게 웃고 있는 미나의 얼굴, 그 웃음이 모두 계산된 연기였다니 사진을 내려놓는 제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바보였을까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제 옆에 앉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건우가. 너는 진심이었고 그들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를 했던 거야. 하지만 어떻게 그 모든 징후를 못 봤을까요? 처남의 사업 자금, 장모님의 명품 가방, 계속해서 요구하던 생활비와 용돈. 어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사랑은 사람을 눈멀게 하는 법이야. 넌 그저 가족을 원했던 거고 그들은 그 약점을 이용한 거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순간들이 아직도 선명해요. 옆자리가 텅 비어있는 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난 3년간 누군가의 연기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 더 외로운 일이었죠. 다음날 아침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문득 어머니가 물었어요. 건우가 정말 괜찮니?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질문이었거든요. 모두가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기만 했지 진심으로 제 상태를 물어본 사람은 없었어요.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 그냥 믿었던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에요. 제 인생이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것처럼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우리 인생에 거짓말이 많았지. 내 생부는 나에게 거짓말했고 너의 생모는 내게 거짓말했고 미나는. 하지만 지금 우리 사이에는 거짓이 없잖니. 그 말이 저를 울컥하게 했어요. 맞아요.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실이니까요. 서울 집으로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미나의 물건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었죠. 옷장을 열자 그녀의 옷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고 화장대에는 그녀의 화장품이, 거실에는 그녀가 고른 소품들이 가득했어요. 어머니는 저와 함께 집에 머물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함께 미나의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어요. 그녀가 남긴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과정은 마치 어떤 의식 같았어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교차했죠. 한 달 후 법적 절차가 일부 마무리되고 저는 어머니를 찾아뵀어요. 어머니, 제가 앞으로 정말 좋은 아들이 될게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뵐게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는 지금껏 본 어떤 미소보다 진실했죠. 이제 와서 뭘? 그래도 내가 가진 건 너뿐이니까 가끔 얼굴이라도 보여주렴.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미나의 완벽한 연기보다 서툴지만 진심 어린 어머니의 한마디가 제 마음에 더 깊이 닿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제가 웃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으로 가족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 것 같았거든요.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던 거죠. 지금은 회사 정상화와 미나 일당에게 빼앗긴 재산을 되찾는 법적 싸움이 진행 중이에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함께 식사를 해요. 가끔은 영화도 보고 가끔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앉아있기도 하죠. 상처는 여전히 아프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란 걸 알아요.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건 오래 걸릴 테지만 어머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뚝에서 시작해 대체품이 되었다가 이제는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서 있는 지금의 저. 비로소 제 삶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이의 고단했던 어린 시절과 가련한 한 여인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등장인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매일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매일 찾아뵐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한 순간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